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도는 고견은요, 두메 시인 김진호 씨의 글인데요. 성호 스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에게 말하자면 코치라고 그럴까요?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들을 일리가 있습니다. 제목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버스를 잘못 탔다. 아포리아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어의 본디 뜻은 막다른 곳에 다다름이다. 어떠한 사물에 관한 해결책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음을 뜻하는 철학 용어다. 항해 중 암흑 속에서 방향을 잃고 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잠시 노를 내려놓고 주위를 살피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인문학적 지혜를 일깨우는 말이다. 허겁지겁 대선 버스를 잘못한 윤석열 후보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그랬다. 결과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윤석열 후보는 분명 대선 버스를 잘못 탔다. 개문발차하겠다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하게 올라탄 버스는 대선 버스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를 꿈꾸는 패배주의자들의 자가용 버스였다. 이준석과 김종인의 대선 버스 조기 출발론과 11월 탑승론으로 왕왕거리는 매스미디어에 윤석열 총장이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랬다. 정치 초년생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민의힘 대선 버스를 올라타게 된 것이다. 대선 후보로 당당하게 선출이 되고도 컨벤션 효과는커녕 내홍만 겪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필자의 말뜻을 헤아리고도 남을 것이다. 국힘당은 대통령 후보 불임정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의원 내각제를 꿈꾸던 자들만 우글거리는 국힘당은 애시당초 대선 후보조차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게 필자의 미천한 판단이다. 국힘당이 4.15 총선을 내주는 대신 의원 내각제로 권력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차명진 의원 같은 투사를 세월호 망언자로 몰아 국회의원 후보 자격까지 박탈하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4.15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 제명 사건은 또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이러한 정치적 행간들이 바로 국힘당을 불임정당으로 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역시 내 예측대로 국힘당에는 애시당초부터 정권교체의 DNA가 없는 정당이 맞는 듯 싶다.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후 한 달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꾸려진 김종인 선대위가 출범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작금의 국힘당 선대본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연한 의지가 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김종인 선대본부장과 이준석 대표의 요량 없는 행동거지가 정권교체의 목이 마른 국민 모두를 능멸하는 작태만 일삼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윤석열 후보 빨리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을 갈아엎고 믿음직한 보수 정권 탄생을 염원하는 60%의 국민 염원을 실은 대선 버스는 아직 출발도 안 했다. 불임정당인 국힘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윤석열 총장의 반문재인 정서가 아니었으면 얼음 턱도 없는 일이었을진데 국민당과 이준석 대표는 어찌 그 공을 모르는 척 딴청만 부리는지 모르겠다. 이준석 대표가 철부지어서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한다지만 간복이 백전노장이신 김종인 선대본부장까지 합세하는 걸 보면 일이 심상치 않다. 이 글을 쓰는 두메 시인 생각은 의원 내각제 망령이 어른거리는 김종인 국힘당 선대위를 폐지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 빅텐트를 친 후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60%의 국민들을 모두를 함께 태울 희망의 대선 버스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는 사치스러운 변명이다. 윤석열 후보가 15% 이상 압도적 승리를 하지 못하면 20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부정선거의 덫에 걸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가 저간의 사정들을 모두 다 때려치우고 대선 버스를 갈아타야 할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 묘비명이 두메 시인의 마음을 옥죄는 신축년 새미치다. 2022년 3.9 혁명을 위하여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내로남불 정권도 이제 그만 아듀다. 자, 이렇게 쓴 글인데요. 두메 시인 김진호님의 생각과 많이 일치합니다. 제 뽕평을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 윤석열 처음 정치권 도전할 때부터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사기당한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은 이준석이 저렇게 꼬시고 있지만 들어가면 사기친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사기당한다. 뒤통수 맞는다.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거의 매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국 김종인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정치가 처음이라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 주변이 문제예요. 주변에서 이제 그래도 제1야당에서 밀어주는 후보가 돼야 대선에 이기지 제3당 후보 내지는 신당 후보로 대통령에 이긴 사례가 없다. 대통령이 되려면 미우나 고우나 국힘당 들어가야 된다. 국힘당 들어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꼬신 사람들이 아마 윤석열 주변에 포진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 이름 안 돼도 알죠? 국힘당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금배지, 그 다음에 자기들 금배지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면 자기는 장관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또 금배지 공천을 연장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국힘당으로 말하자면 이준석처럼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국힘당에 들어갈게 만든 그 측근들에 의해서 겁을 먹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3지대에서 깃발 꽂아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없고 그 정도의 그 정치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YS, DJ, JP 정도의 정치력이 있으면 그런 찬스였거든요. 그때 혁명. 그게 마크롱식 혁명의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놓쳤어요, 사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김종인과 이준석 두 명의 할아버지 손자의 사기에 당한 건데, 거기에 이제 사기에 직접적으로 사기친 사람은 이준석과 김종인이지만 그 주변에서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람잡은 사람들, 거기 의원이면서 윤석열과 친한 친분이 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제3지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힘당에 들어와야 이게 제1야당의 이 돈과 그다음에 조직력 이런 게 있어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지. 아니 이거 당신이 무슨 돈 있어? 뭐 어떻게 조직 있어? 안 돼. 밖에서는 얘 제1야당에 들어와야 돼. 이리 들어와. 그러면 내가 다 뒤에서 서포팅 하잖아. 이렇게 말하자면 꼬신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적극적으로 사기친 이준석에 넘어간 거고, 그 다음 뒤통수 때린 김종인 총괄에 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준석인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인데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준석은 꽃놀이패 만지다가 꽃놀이패 던진 거예요. 상황이 이상하다 이거. 야 이게 내가 내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못 만들겠는데 자꾸 태클을 걸어오네. 윤석열이 가만 보니까 저 측근들이랑 해서 나를 약간 왕따시키네. 그러면 내 식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내가 큰 소리도 치고, 내가 이게 뭐 당대표로서 그다음에 뭐 종로 공천도 있고 자기도 직접 공천을 받아야 되고 자기 손으로 셀프 공천, 그다음에 자기가 또 휘하에 또 이렇게 또 공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렇다면 내가 당대표의 권한으로 딴지를 걸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꽃놀이패야. 그러니까 당대표로 또 캠프 니들이 알아. 이제 무한 책임은 윤석열입니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튀어나가서는 당대표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대표로 지자체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기가 또 김종인하고 또 이인삼각 경기하면서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윤석열 땡깡 걸겠다는 거예요. 태클 걸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김종인과 함께. 김종인은 총괄, 선대 캠프 안에서 총괄, 자기는 밖에 당대표. 둘이면 못할 짓이 없다는 거지. 윤석열, 넌 미안하지만 배우인데 저거 금방 정리된다고 그랬지. 이준석이 얘기했잖아요. 저거 금방 정리된다고 그랬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되는 분 자기는 우주로 간다고 그랬잖아. 지구를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나온 거야. 질 거 같거든. 나와. 부정선거 인식하고 있다니까 준석이는. 그러니까 야 상황이 이거
그러면은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누가 장악해? 지 당대표. 그 다음에 김종인은 영원한 비대위원장이야 영원한. 또 비대위원장 어쩌고 선거 졌으니까 어쩌고. 그리고 당을 잡습니다 둘이서 또. 그리고 또 지자체 선거 공천장사 뭐 꽃놀이 패가지고 좀 사기를 친 거예요. 내다바이 당한 거예요 윤석열은. 이제 인재 중요한데 이분의 분석대로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혁명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그 혁명은 지금이라도 대선 버스를 내려서 희망의 버스로 갈아타야 된다. 그 희망의 버스는 안철수와 함께 단일화 게임 잘하고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긁어 모으고 지금 캠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도려내고 다시 희망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진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문재인의 맞짱 뜨고 추미애하고 싸우고 박범계하고 싸우는 건요. 그것도 용기지만 그 정도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뭐냐면 혁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혁명. 그 용기는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했잖아. 그 용기를. 그 용기. 그런 용기가 가져야 돼.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흔치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찬스였다고. 혁명. 제1야당이고 나발이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 앞으로 나와라. 국힘당에서 나와 일로. 이런 혁명의 찬스였는데 대선 버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버스는 내가 본다. 이렇게 운전대 잡고 깃발을 꽂았으면 이준석 같은 놈 얼씬도 못하고 김종인 할아버지 얼씬도 못했어. 그러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게임 끝나버렸어. 대장동 특검으로 밀어붙이고. 혁명의 기운이 그 정도 용기를 지금이라도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면서 그 정도 용기 없이 문재인이나 들이받고 추미애 들이받는 걸로 용기 표현 다 했다고 봐요? 그건 아무나 들이받아. 유튜버들도 들이받아.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통째로 바꾸겠다. 이런 용기 왜 못 내요? 제1야당 필요 없어. 다 때려 부시겠다. 이런 용기 왜 못 내? 그런 용기 없으면은 숨차네. 그런 용기 없으면 지금이라도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호랑이 굴 접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캠프라도 정리를 하세요. 국힘당과 함께 가시더라도 캠프 정리했어서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준석한테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김종인한테 또 사기당하지 마세요. 이제 국힘당을 완전히 장악하세요. 국민들은 기다립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으니 호랑이 굴 정리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호랑이 굴도 정리 못하고 나라를 구한다고요? 어렵습니다. 대통령 돼도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찬스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철박해요. 국민들은. 왜 철박한 마음을 못 가집니까? 부탁드릴게요.